안녕하세요. 고막 여친입니다. 세이노의 가르침 2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이 세이노의 가르침 한 권 읽기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구독자 100명 기념으로 책 한 권 읽기로 세이노의 가르침을 3월 17일 날 시작을 했는데요. 이렇게 마지막 편이 5월 2일자로 올라가게 되었네요. 약 한 달하고 반? 그 정도 시간 동안 세이노의 가르침을 함께 해주신 구독자분들께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0명 기념 특집으로 마련했던 이 일이 마칠 이쯤에는 시작 때보다 몇 배 더 많은 구독자분들이 생겼습니다. 모두 반갑고요. 늘 감사한 마음 가득합니다. 제가 좋은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서 시작했던 일인데, 제가 어렵거나 힘들 때 책에서 위안을 받듯이 이 위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했던 일이,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달아주시는 댓글을 읽고 제가 오히려 위로와 위안을 얻고 있답니다. 제가 정말 바라던 일이에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 또 어떤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게 제 바람이었거든요. 구독을 누르기는 필요에 의해서 쉽지만 좋아요 누르기는 깜빡 하기가 쉽고, 거기다가 댓글 달기는 좀처럼 마음 먹지 않으면 참 힘든 일인데, 제 기준에서는 이렇게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시고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고막 여친으로서 더 좋은 글귀들을 읽어드리도록 노력하겠고요. 벌써부터 고민입니다. 세이노님의 책이 끝나면 어떤 책을 소개시켜드릴까 하고 말이죠. 그럼 오늘 세이노의 가르침 마지막 시간, 또 세이노님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함께 들어보실까요? 이 책을 마무리하며 이 책을 읽느라 수고했다. 이 책을 읽느라고 수고했다. 나는 20여 년 전 글을 세상에 처음 던질 때부터 지금까지 독자들의 비위를 맞추거나 눈치를 보며 글을 쓸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 더구나 책을 낸다는 생각은 전혀 없던 때에 조각조각 썼던 글들을 모은 것이기에 거친 책이었을 것이다. 어쨌든 책으로 나온다고 해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등등의 덕담을 늘어놓을 재주는 내게 없었다. 그런 덕담들이야 독자들이 수없이 다른 곳에서 때로는 돈까지 지불하면서 들었을 것 아닌가? 내가 당신에게 하루에 5분만 투자하면 당신도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짓말을 하던가?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행복하다는 위로를 하던가? 이 책을 읽으면 누구나 부자로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던가? 천만에, 나는 당신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다면 현재의 삶을 부끄럽게 여기고 엎어버리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책을 중간에 던져버리지 않고 다 읽었다면 내 글이 때로는 잔인할 정도로 차갑고 어떤 독자에게는 귀를 막고 피하고 싶어 할 정도로 몰상식하고 듣기 싫은 말들의 연속임을 알 것이다. 하지만 내 의도는 마비된 줄도 모르고 그저 눈 감고 있던 당신의 삶 구석구석을 바늘로 찔러 아하, 그런 거였구나 하고 깨달을 자각이 생기게 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당신이 이제 가늘게나마 실눈을 뜨고 몸을 1mm라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기를 바랐다. 물론 이 책 하나로 당신 삶의 껍질이 당장 벗겨지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 글이 시발점이 되어 삶이 바뀌었다는 독자들의 메일을 지난 20년간 숱하게 받아왔기에 나는 내 글 속에 돋아있는 바늘들에 당신이 제대로 찔리고 피나는 노력이 더하여져 상승작용을 한다면 적어도 몇 년 안에는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건 아니건 간에 그것은 당신 자유이지만 이것 하나만은 알아두어라. 삶의 진정한 가치는 내가 나 자신을 직시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끄집어내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경험의 연장선상에 녹아있다. 생의 현장에 부는 비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삶을 온전히 체험할 때 생의 의미가 깊어진다고 믿는다. 나는 그렇게 더운 숨을 몰아 쉬어가며 수없이 넘어지고 피를 흘리면서 삶을 살아왔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행운하다. 이제 당신의 행운을 빈다. 2023년 1월 28일 서울에서 Say No. 부록 Say No를 만나다. 2008-2009년에 Say No를 직접 만난 Say No의 가르침, 다음 카페 김용희 운영자와 회원들의 후기를 바탕으로 당시 저자가 이야기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일부 내용은 저자 확인을 거쳐 수정하였습니다. 왜 돈을 받지 않고 가르쳐 주시나요? 내가 20대 때 참 힘들었어. 그때 영어를 좀 공부해서 과외 선생을 했는데 화곡동에 어떤 애를 가르친 적이 있지. 열심히 가르쳤어. 근데 어디서 돈을 2만 원 더 쳐줄 테니까 자기 애를 가르쳐 달라는 제안이 온 거야. 별 생각 없이 그냥 옮겼어. 그 2만 원이 탐나서. 가르치던 애와 헤어지는데 떠나는 날 배웅 나온 그 애랑 어머니가 한없이 슬픈 눈으로 날 바라보는데 그때는 그게 가슴에 전혀, 정말 전혀 남지 않았는데 30대 중반에 여유를 갖게 되면서는 되게 가슴에 맺히기 시작하는 거야. 툭 하면 생각이 나더라고. 그때부터 가르치는데 돈을 받지 않는 게 철칙이 된 거야. 내가 글을 올리는 것도 글을 올리다 보면 다른 이들이 그 내용에 덧붙여서 점점 전파가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윗선들의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그러다 보면 세상이 아름다워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다. 나는 이런 것들에서 보람을 느낀다. 나의 실체를 알아달라. 나는 허상이 아니다. 나는 어차피 평생 다 쓰지 못할 돈을 벌었다. 와이프도 알고 나도 안다. 이제는 좋은 일을 하고 싶다. 부자. 내가 지금 욕하는 사람이 미래의 내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큰 부자들은 사기를 치거나 속이지 않는다. 이는 작은 부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부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나쁜 놈들만 뉴스에 나오기 때문이다. 반대로 뉴스에 나오는 가난한 자들이 저지르는 범죄를 보면 가난한 자들은 모두 나쁜 놈이라는 말도 성립하게 된다. 언론에 나오는 부자들과 실제 큰 부자들은 다르다. 부자 2세들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 유형은 그냥 흥청망청 쓰며 물려받은 사업이나 돈을 말아먹는 유형이다. 두 번째 유형은 1세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고 물려받은 만큼 물려주려는 이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근검절약하며 돈을 아껴 쓴다. 물려받은 재산을 돈으로 환산하여 원금에는 손을 대지 않는 자존심을 가진 사람들이다. 솔직히 부자는 감탄이 줄어들 수 있다. 이제는 웬만해서는 감동을 받지 못한다. 그랜드 캐니언도 경비행기로 관광을 하고 알래스카도 가고 희망봉에서 일출도 보고 나니 웬만한 곳에서는 감동을 받지 못한다. 200억을 내고 우주여행을 가는 부자의 심정이 이해가 간다. 부자의 안 좋은 습성은 자꾸 자연을 끌어온다는 것이다. 내가 아는 부자 중에는 중국에 여행을 갔다가 문제 가게를 아예 통째로 사버리는 사람도 보았다. 공부. 젊은 사람들은 닥치는 대로 배워라. 이걸 배워서 이걸 해서 뭐하나 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라. 나는 다양한 종교에 대해서도 공부했었다. 신문도 마찬가지지만 다양성을 바탕으로 균형 잡힌 시각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라. 요즘은 두 개의 신문을 주로 본다. 매경과 중앙. 절대 신문 기사를 다 믿지 말라. 언론을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누군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내는 기사도 있다. 신문의 기사는 대부분 회사, 업체에서 보낸 보도자료를 그대로 싣는다. 예를 들어 A, B, C, D, 이 모든 신문에 나온 기사는 모두 보도자료다. 만약 A 신문에만 기사가 나왔다면 그것이 기자가 직접 발로 띈 기사다. 경제. 경제를 보는 눈을 키워야 한다. 그것은 신문에서 얻을 수 있다. IMF가 터졌을 때 나는 무엇을 했었느냐? 일단 서점에 가서 멕시코 같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먼저 찾아보았다. 그리고 반드시 극복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투자를 했다. 9.11 때도 대공황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지난 사례를 찾아보고 결과를 연구했다. 패닉은 기회다. 예금자 보호법 이용하여서 이율 높은 곳에 분산 예금한다. 그러다가 패닉이 오면 기회로 활용해라. 기회를 조급하게 생각하면 이 땅 한번 사보세요 라는 말에 귀가 솔깃할 뿐이다. 그렇게 좋은 땅을 누가 남에게 추천하겠나? 자기가 사지. 돈은 벌려고 해서 벌리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운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그리고 종잣돈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무조건 미련하게 모으라고 말한다.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수익률에는 사기가 많다. 경매 투자 모임도 마찬가지다. 사심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친구가 돈 좀 벌자며 나에게 좋은 땅 좀 소개시켜 달라고 하는 경우라면 내가 땅을 소개시켜 주겠는가? 좋은 땅이면 내가 사서 내가 돈을 벌어야 한다. 물론 작은 규모는 직원에게 소개를 시켜줄 수도 있다. 하지만 큰 규모라면 친구에게 소개시켜줘서 수익을 나눌 필요가 없다. 친구니까? No. 주식 같은 경우는 사라고 권유하는 것들은 거의 그 사람이 소유한 주식이다. 이 사회에서 보수를 많이 받는 직종은 남이 써놓은 것을 이해하고 풀이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런 직종을 서류 해독자라고 부르며 이들은 서류만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일을 한다. 이런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CEO가 있다. 변호사나 판사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서류 해독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나는 자녀들 선물로 아카데미 같은 곳에서 나오는 모형물 조립을 권한다. 거기에는 조립 설명서가 포함되어 있다. 가장 쉬운 종류의 서류이지만 처음부터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 엔지니어가 작성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제작자이므로 세세한 것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작성한 서류는 남이 알아보기가 힘든 것이다. 이런 문제점은 휴대폰이나 기타 전자기기 설명서에서도 나타난다. 이 세상에는 나쁜 놈과 나빠질 놈이 있다. 나빠질 놈을 대비하라. 나빠질 놈, 친구니까 돈을 빌려달라. 나빠질 놈이 아닌 경우, 담보를 잡힐 테니까 돈을 빌려달라는 친구. 1. 명품과 명품이 아닌 것의 차이는 미약하다. 승자와 패자의 차이는 미약하다는 말이다. 그래서 윗사람에게 잘해야 한다. 똑똑한 것도 좋지만 충성이 필요하다. 프로가 되려면 아마추어를 능가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아마추어가 너무 많이 장사를 한다. 과외를 한다면 내가 잘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아이들 머릿속에 집어넣어 줘야 한다. 한 달 뒤에 과외비 협상을 해보라. 50% 인상을 요구해서 받아들여진다면 성공한 것이다. 부모가 꺼리더라도 학생이 잡게 된다. 다만 능력에 자신이 없다면 섣불리 시도하지는 마라. 일자리를 잃게 된다. 고액과외를 가게 되면 구두를 좋은 것을 신어야 한다. 학생방에 들어가게 되면 학부모가 보는 것은 남겨진 구두뿐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과외도 이미지 싸움이다. 좋은 차를 타고 방문할 여건이 안 된다면 차라리 대중교통을 이용해라. 일을 잘하는지는 금방 나타난다. 하찮은 실수를 하는 자들치고 일 잘하는 놈이 없다.
일을 잘해야 프로다. 똑같은 물건을 판다면 형, 동생의 물건을 살 것이다. 고객의 형, 동생이 되어라. 고민을 상담하되 솔직하고 진실되게 해라. 대개 회사 의사결정권자의 연령대는 4, 50대이고 그들은 외로운 사람이다. 그들에게 동생이 되어 자신의 고민을 까발리라는 것이다. 그럼 그들이 인생 선배로서 조언도 해주고 밥도 사줄 것이다. 봐라, 지금도 내가 사잖아? 잡지나 신문은 광고 효과가 없다. TV도 별로고 차라리 라디오가 낫다. 하지만 최고의 광고 수단은 입소문이다. 입소문은 신뢰의 대가로 퍼지게 된다. 좋지만 비싼 상품을 팔아라. 같지만 비싼 상품을 팔려 하면 망하게 된다. 어떤 장사든 사업이든 마찬가지다. 장사하는 상대가 내게 권하는 물건은 첫째, 자기 마진이 높은 물건이거나 재고가 많은 물건일 확률이 높다. 역으로 내가 장사할 때는 경험상 3년 차부터 돈이 벌린다. 1년째는 적자를 각오한다. 남들보다 싸게 팔아라. 남들 6시간 잘 때 3시간만 자라. 2년째는 똔똔. 찾아오는 고객이 늘어서 본전은 건질 수 있을 것이다. 3년째는 수익 기미가 보인다. 경쟁자가 떨어져 나가므로 돈이 벌릴 수밖에. 4년째는 돈을 쓸어 담을 수도 있다. 돈은 신뢰의 대가다. 제3자가 불편해하는 일을 해결해주는 사업이나 장사는 돈이 된다. 고객이 돈을 낼 만한 확실한 이유를 주는 곳. 거기를 가면 틀림없어. 그런데 비싸. 그런 곳은 장사가 잘 된다. 같은 상품이라도 의식이 있는 상품이 좋다. 때로는 고객을 감탄시키기 위해 쇼를 해야 하기도 한다. 다만 쇼를 통해 고객의 신뢰를 얻은 뒤에는 노력한 만큼 얻게 될 것이다. 오렌지 주스에 얼음을 담아 팔더라도 고객이 직접 얼음에 주스를 부어 먹는 상품이 더 로맨틱하다는 것이다. 고객에게는 뭔가 복잡한 걸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다만 쓰잘데기 없는 것을 보여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일본 아카사카 호텔 라운지에서는 오렌지 주스를 시키면 주스를 반쯤 채운 컵과 오렌지 셔벗이 든 컵을 따로 주면서 셔벗에 조금씩 주스를 넣어 마시면 훨씬 맛있다고 한다. 고객들이 중간 과정을 알 수 없는 의심 업종에서는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잘 팔리게 된다. 고객이 의심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신뢰는 곧 돈이기 때문이다. 돈이 결부되면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세이노를 사람들이 믿는 것은 세이노가 그를 통해서 돈을 벌지 않기 때문이다.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투명하게 까발려야 한다. 직원, 말단 직원들의 관리를 잘해야 한다. 경비나 주차 요원들은 손님을 가장 처음 맞이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핵심이다. CCTV를 경비실 머리 위에 설치하고 고객이 찾아왔는데도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맞이하는 경비가 보인다면 당장 해고다. 아무리 어린 손님이 오더라도 공손하게 맞이해야 한다. 내가 먼저 북치고 장구 쳐본 다음에 직원들 교육한다고 했지? 걔 북치고 장구 치다가 그런 거야. 직원 중에 한 명에게는 월급 팍팍 줘서 신복을 만들어라. 직원들은 미래에 금송아지보다는 현재 넉넉한 봉급을 좋아한다. 4명의 직원이 있다. 1명을 승진시켜야 하는데 오너는 누구를 승진시킬까? 똑똑한 사람이 아닌 나에게 잘한 사람. 나 혼자 잘났다. 그러면 직장에서는 탈락되기 쉽다. 그러나 기업 오너는 다르다. 눈에 띈 직원은 사장실에서 나오면서 휴지를 줍는 직원이다. 잘못을 부드럽게 타일러서는 기억하지 못한다. 물건을 던지고 난리를 핀 일은 오래 기억하지만 가볍게 넘어간 일은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으로 한다.
영업, 전문직 공무원 등 자신을 알리려면 책을 써라. 주변인에게 줄 때 절대 비매품, 증정품을 주지 마라. 표지를 아주 좋게 만들어라. 최종 소비자가 항상 중요한 것은 아니다. 돈을 지불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치즈를 먹는 것은 아이들이지만 돈을 지불하는 것은 엄마들이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경기가 나빠도 사치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작은 사치. 옷차림. 30대 초까지는 정형화된 차림새를 하는 것이 좋다. 남자는 정장 차림이 좋다. 나도 그랬으며 30대 후반부터는 자유롭게 입었다. 출장을 갈 때는 지역마다 옷차림이 바뀌어야 한다. 남미를 갈 때는 금으로 도배하고 간다. 일본을 갈 때는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간다. 유럽이나 미국을 갈 때는 그냥 간다. 자, 당장 차에 욕심내지 말고 좀 더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볼 줄 알아야 돼. 부자가 되려면 말이야. 폼잡지 마. 명심해. 남들한테 허술하게 보여야 돼. 여자가 성공하는 건 한국보다 일본에서 더 어렵다. 사회적 인식이 더 보수적이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미스터 피자로 성공한 여자가 있다. 그 사람이 여자로서 성공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3가지를 이야기했다. 첫째는 개처럼 일하라는 것이다. 힘든 일이다. 남자가 열심히 일하면 일에 미쳤다고 하지만 여자가 그러면 독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둘째는 여자처럼 행동하라는 것이다. 여자가 똑똑하더라도 남자와 논리적으로 대립하면 안 된다. 싸움이 날 뿐이다. 논리적으로 지더라도 엉뚱한 것으로 트집을 잡는다. 여자가 왜 그러냐느니 암탉이 울면 어쩌고 말을 할 때도 직접적으로 비난하기보다는 당신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하는 식으로 돌려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 옷차림도 여성스럽게 입는 것이 좋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우가 되라는 것과 비슷하다. 3번째는 남자처럼 생각하라는 것이다. 생각은 남자처럼, 행동은 여자처럼 하여야 남자들이 경계를 하지 않으며 그 남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동일하게 하여야 남자들을 이길 수 있다. 결혼할 여자, 안고 싶단 생각이 드는 여자, 그 다음엔 경제관념이 나랑 맞는 여자, 이 2개가 가장 중요한 거야. 여자란 동물은 말이야, 기본적으로 비교의 동물이야. 친구들보다 자기가 더 행복하다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안달이 나 있는 경우가 많아. 그렇지 않은 여자를 찾아봐. 그럼 결혼에 성공한 거야. 브라이드 쪽 차고 있다고 으스대는 남자들보다 훨씬 나은 여자들이 많아. 이쁜 외모, 섹시한 몸매? Say no. 일과 삶의 균형. 삶의 균형을 맞추기는 어렵다. 2마리 토끼를 잡지 마라.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고 어느 한쪽을 포기해야 한다. 정답은 없는 것 같다. 한쪽에 지나치게 치중하면 피곤해진다. 조화가 필요하지만 같이 보내는 시간과 행복의 크기가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했다는 증표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선물 같은 것은 시간 날 때 미리 준비해 두었다. 생일 때에는 이상하게 바빠지기 때문에 때 맞춰서 사기가 힘들다. 꽃은 미리 준비하기가 힘들지만 선물은 가능하다.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시간을 내자. 그때 아이들에게 책 보는 습관을 들여주면 좋다. 부모가 먼저 책을 읽는 모습을 보이는 게 최고다.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행동을 본받기 때문이다. 직접 학원 사업, 과외를 해본 경험상 고액과외니 뭐니보다 공부는 엉덩이 싸움이더라. 지난날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다. 신혼 첫 가을에 아내와 속리산에 갔는데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려 오색 약수터 입구에서 택시를 타고 올라가서 잠시 단풍 구경을 시켜주고 그 택시로 다시 내려와 고속버스로 올라왔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는 기사가 운전을 하면 난 조수석에 앉아서 무게를 잡아야만 했다.
가족들하고만 있을 때처럼 편한 분위기를 만들기는 힘들었다. 바쁘기도 했다. 가족들과 여행을 가서 가족들은 조용히 시키고 전화만 한참 하기도 했다. 출장을 가면 공항에서 회의를 하고 바로 이동하기도 했다. 지도상으로 보면 점만 찍으며 이동을 한 것이다. 공항에 도착하면 팩스가 60장씩 도착해 있기도 했다. 한창 바쁠 때에는 타고 간 비행기에 있던 승무원들을 올 때 그대로 만난 적도 있다. 그들은 도착지에서 2, 3일 체류함으로 그만큼 바쁘게 돌아다녔던 것이다. 바쁜 생활을 계속하다 뭔가 놓치는 것 같아서 2000년부터는 사업을 줄였다. 아내가 생기는 건 돈밖에 없다는 말을 하기도 했었다. 기부. 주로 사회복지 공동기금을 통해 기부하고 기부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생각한다. 소녀 가장처럼 나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 말고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못 받는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다. 호적상으로 부모는 있는데 그 부모가 술꾼이라든가 장애인은 아니지만 환자라든가 아니면 부모가 둘 다 가출했다든가 하는 상황에 처한 아이들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어렵다. 한 예로 59세 할아버지와 어린 손주가 어렵게 사는 경우 현행법상 59세 할아버지는 노동력이 있다고 여겨져 정부로부터 도움을 구할 수 없다. 하지만 그 할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의 손주를 때리고 전혀 돈을 벌지 못한다면 이러한 상황을 알 수 있는 건 사회복지사들이다. 사회복지사를 통해 제도권 밖에 있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 법은 기부에 대한 혜택이 적은데 이유는 우리나라는 남을 돕는 일은 국가가 알아서 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외국은 나눠서 같이 도와주자는 생각이기 때문이다. 저자와의 만남. 3년 후 세이노를 만나다. 세이노의 가르침 독자 여러분, 변화의 발걸음을 기록해서 보내주신 분들 중 기감이 될 사례를 뽑아 저자 세이노와 독자들이 함께하는 만남의 자리를 열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6년 새해 첫날 도서출판 데이원 블로그에 공유하겠습니다. 이 책을 만난 모두의 삶을 응원드리며 여러분과의 만남을 고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독자 100명 특집이었던 세이노의 가르침 한 권 읽기 이렇게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26년쯤 그때쯤이면 저희 구독자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까요? 아니면 저는 조금 더 욕심내서 25년 전에는 여러분을 뵐 수 있는 날이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해 봅니다. 언제 어디서나 고막 여친 구독자분들은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제가 응원합니다.